정말 고집 센 사람 마음 돌리는 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마이클 맥퀸의 통찰을 바탕으로 그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과학이 뒷받침하는 해결책은 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중에 지구가 어쩌면 평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답은요, 무려 16%나 됩니다. 네, 16%요. 이 엄청난 수치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한번 깊게 자리 잡은 믿음 앞에서는 그냥 팩트만 들이민다고 해서는 마음이 안 열린다는 거죠. 오히려 아시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더 고집하게 됩니다. 자, 그럼 팩트가 답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답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친밀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상대를 막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설득의 진짜 핵심은 논리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신뢰, 즉 에토스에 있다고요. 그리고 현대 뇌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폴잭 박사의 연구를 보면 우리가 서로 유대감을 느낄 때 신뢰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뇌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게 만드는 화학적 열쇠인 셈이죠. 그럼 어떻게 이 친밀감을 쌓을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막무가내로 주장부터 하지 말고 연결고리를 먼저 찾는 거예요. 둘째, 내 얘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셋째, 이거 재밌는데 나란히 함께 걸어보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렇게 신뢰를 쌓았다면 그 다음은 상대방이 왜 저항하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열쇠, 상실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변화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 때문에 뭔가를 잃게 될까 봐 하는 그 상실감이라는 거죠. 이 저항은 보통 3가지 구체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와요. 첫째는 권력, 그러니까 내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두려움. 둘째는 익숙함, 늘 하던 방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존엄성, 즉 내가 바보처럼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변화라는 차의 엑셀을 더 세게 밟으라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 마음속에 꽉 걸려있는 핸드브레이크를 살살 풀어주는 거죠.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느낄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항도 줄였겠다. 그럼 상대방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마지막 3번째 열쇠,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건 막 논쟁에서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논쟁에서 이기면 상대방 마음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 아니죠. 마음을 바꾸려면 사물을 다르게 보도록 도와줘야 해요. 내 관점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일대학교 연구에서 나온 아주 간단한 2단계 기법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첫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1점에서 10점 척도로 봤을 때 이 아이디어에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 3점처럼 낮은 점수가 나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로 왜 그것보다 더 낮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이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왜 더 낮은 점수를 주지 않았죠?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은 이 아이디어를 비판하는 대신 자기가 왜 이 아이디어에 찬성하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초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방어적인 자세에서 이 아이디어의 긍정적인 면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여는 3가지 열쇠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친밀감을 쌓고 상실감을 줄여주고 현실을 재구성해주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건 바로 이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낡은 지도를 들고 새로운 보물을 찾으러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찾을 수 없겠죠. 때로는 가장 안전해 보이는 길, 즉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죠. 미래의 문맹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고 배운 것을 버리고 또다시 배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단순히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보다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낡은 지식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머릿속 가장 낡은 지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낡은 지도를 버리고 오늘 새롭게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